우선 중간고사 공부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을 했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문학시험 보면서 아마 등급이 좀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1학년 때 잘했던 친구들 중에서 등급이 내려간 친구도 있을 거고, 1학년 때보다 성적이 올라간 친구도, 등급이 올라간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이유는 2학년 1학기 시험이 문학시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1학년 때 독서 잘 읽고 문법 잘하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1학기에 문학시험을 좀 어려워하고요. 반대로 문법과 독서보다는 문학을 좀 더 자신 있어 하는 조금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문학을 좀 더 잘 보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 이번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지금부터 정리해 줄 거니까 여기 서기 여기 봐줘야 돼. 그리고 지금 문학을 좀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잘 봤을 텐데, 어차피 좋아할 것도 아닌 게, 어차피 2학기 들어가면 이제 독서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독서는 말 그대로 진짜로 글 읽기,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2학년 시험에 1학기는 문과 성향 아이들이 좀 유리한 시험이고, 2학기는 이과 성향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그렇다고 이과 성향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번 기말고사 포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문학이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최대한 문학 실력을 끌어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학 실력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가르칠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보기 싫겠지만 잠깐 시험지 좀 봅시다.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다시피 문학 A 쪽에 외부 지문이 이번에도 되게 많이 나왔죠? 대부분 앞부분에 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너희는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작년 너희 선배들만큼 당황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외부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조는 거의 안 내고, 이번에 시조 한 개밖에 안 나왔고 다 거의 현대시예요. 거의. 근데 이런 시도 보면은 김용택이 들국이라는 시인데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온 시인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거든. 이제 가랑 다를 뭐 비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 문제가 3번 선지가 틀린 거였어. 이거 보면은 다의 시는 키워드만 같이 읽어줘. 뭐를 나타낸 자연물이라고 나와있지? 샤이해져서 또 쌤눈, 기껏 중간고사 때 기껏 샤이한 거 고쳐놨더니 다시 하면 되지 뭐. 쌤, 가은아 오늘 처음 왔지? 약간 우리가 사이비 종교처럼 수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도 대답 잘해줘. 내 눈 뭔데? 수. 자가 수. 그래, 그 정도 내줘야지. 키워드만 읽어줘. 뭐를 나타낸 자연물이래? 화자야. 이 시를 보면은 여기 초생딸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그대를 되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화자인데, 초생딸만 그대 얼굴 같이 걸려 있으면 뭐 하냐? 너는 지금 여기 없는데,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초생딸을 보면서 그대 얼굴을 떠올렸잖아. 그럼 이거는 저 초생딸은 화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상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이거 문장만 읽어도 초생딸을 그대 얼굴로 비유한 거니까 화자로 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준비는 하되 너무 쫄 필요는 없다, 현대시 외부 지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문제도 이제 아까 그 시랑 관련된 이제 외부 지문, 이제 모란이랑 이제 그 시랑 연관시켜 낸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이 리을이 맞는 거였는데, 가와 달리 다는 계절감 있는 시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가 모란이었나? 어쨌든 다를 보면은 이 다의 앞부분에 있었네. 앞부분에 계절감이 있는 시어가 있었고, 그 이런 시어들, 서리 같은 것도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돼요. 가을이나 겨울 같은. 그래서 이거는 4번 선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요게 조금 헷갈렸을 텐데, 가랑 다가, 이 가가 모란이 아니라 가는 길이었어. 가는 길. 그러면 가에서 객상, 가는 길에 객상이 있는 건 너희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저 외부 지문 다에서 객상이 있느냐, 숲을 환기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 시에서 이 초생딸을 통해서 그대 얼굴을 떠올렸고, 그 다음에 서리밭에 하얀 둘국을 보면서도 그대를 떠올렸고, 그러니까 그대를 떠올리게 했다. 쌤과 아이 컨택. 뭔가를 떠오르게 한다.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하지? 환기. 그쵸? 그럼 환기를 시키고 있으니까 객관적 상가물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였다. 지금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얘들아? 자, 그리고 외부 지문이었고, 자, 이 시도 역시 문학 A에서 외부 지문 현대시 엄청 많이 되죠. 이 시가 대충 어떤 시냐면, 자, 너희가 이 시를 처음 봤어.
자, 시험장이 봐서 처음 본 거야. 이 시를 원래 알고 있었다 손 들어봐. 손. 없을 거야. 생소한 시기 때문에. 꽃에게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삐거나 부무함이 금세 환해지고 선해진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외부 지문시가 나오면 우선은 너무 쫄지 말고 긍정적 의미랑 부정적 의미와 우선 구분해봐.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구분해보라고. 그러면 꽃에게 다가가서 찔렸더니 마음이 환해지고 선해진 거야. 그럼 이거는 마음이 환해지고 선해지는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잖아. 그러면 꽃에 찔리는 것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래서 봄에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다. 꽃임을 맞으니까 마음이 환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거 보면은 모란을 볼 것도 없고 모란이는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꽃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가 충분히 외부지문 현대시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거 아닌 거야. 두 번째, 화자는 봄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한다. 아까 뭐에 찔렸더니 마음이 환해졌지? 그 마음이 환해진 게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니까 이거를 치유라는 말로 바꿨다. 자, 긍정적인 거를 치유라고 바꿨다. 될까 안 될까? 되죠. 마음이 환해졌다. 마음이 치유가 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부터 볼게요. 뭐라는 다 알 거고, 보기일의 화자는 꽃에 다가가서 꽃이 가진 힘을 통해 마음의 키워드만 읽어줘. 뭐를 얻고자 했대? 평온이거든, 평온. 아까 꽃에 찔렸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지? 환해졌다고 했잖아. 그거를 마음의 평온이랑 연결시킨 거야. 그럼 니네가 판단해봐. 마음이 환해진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럼 그걸 마음의 평온이다 라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실 긍정, 부정 판단만 잘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설마 이해가 됐어? 잘 봐야 돼. 자, 이 문제는 잠깐만 어떤 시였더라?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랑 유리창 그리고 성리티라면 그 시였는데, 자, 선지 잘 봐. 이 두 번째 걸 보면 특별한 미적 효과를 위해, 얘들아 앞으로 문제 푸는 때 꼭 끊어가면서 푸세요. 끊어가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확률이 높아. 끊고 문법에 어긋나 어휘. 야, 문법에 어긋난 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봤더니 우리가 배웠던 모란에는 당연히 시적 허용이 있다는 게 머릿속에 모란이 아니라 눈물에서는 요게 시적 허용이었었잖아. 이게 당연히 머릿속에 바로 기억이 나야 되고요. 바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백시 테스트를 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맞출 수 있잖아. 맞출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빠르게 생각이 나야 돼. 또 지문 가가지고 뭐 어딨지? 어딨지?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져. 왜냐면 뒤에 현대소설도 외부 지문이 있었잖아. 읽는데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보자마자 본문 보자마자 시적형이 여기 있었어. 바로 3년이야. 이게 빠르게 떠올라야 돼.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가 백시 테스트 보는 겁니다. 니네 힘들겠지만 쓰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성 리트라면에서도 내가 수업할 때 너희 요거 내가 시적형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거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이런 거를 맞춰야 됩니다. 틀리지 말고. 이것도 막 가가지고 성 느티나무로 막 처음부터 막 이거 아니구나. 처음부터 막 이거 앞부분 잘렸거든? 읽어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런 거는 시간이 바로 부족해져. 역설적으로 서경아 여기 봐줘. 니네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내용 정리는 그러면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내용 정리가 빨리빨리 정확하게 돼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시간이 남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쌤이 솔직히 얘기할게. 이따 뒤에 보여주겠지만 소설 외부 지문 나왔잖아. 그런 걸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개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 쌤아 이해됐어? 그럼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은 빠르게 선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거 보자마자 성 리트나무 시적 허용이 마지막 년의 마학이었어.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용 준비가 더 꼼꼼하게 돼야 됩니다. 외부 준비 많을 때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기억해 줘, 얘들아. 잠깐만. 그리고 잘 들어. 자, 이런 선지들을 보면 뭐 하강적 이미지로 끊어줘야 돼. 하강적 이미지로 끊어주고 화자의 사연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서 있잖아.
그러면 앞에는 표현법이고 뒤에는 효과야. 근데 너희가 경험치를 쌓아야 될 거는, 얘들아, 표현법을 쓰이면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니? 물론 대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뒤에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시의 포인트는 결국 요거인 거죠. 하강적 이미지가 쓰여냐 안 쓰여냐 이겁니다. 그럼 시에서 하강적 이미지는 진짜로 상승이나 하강이 있어야 돼. 긍정 부정이 부정적 의미니까 하강 이미지 아닌 거를 하강 안 되는 거야. 진짜 상승 이미지가 드러나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거 김현생의 눈물인데 옥토에 떨어진다 이거 보이지? 하강 이미지 될까 안 될까? 저런 정도는 돼야지 하강 이미지가 있는 거야. 아까 그 선지가 뭐랑 비교하는 거였지? 잠깐만. 그런데 나였죠. 나는 정지용의 유리창이었어. 그럼 유리창을 볼래? 우리가 하강 이미지를 필기한 적도 없었고 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 없는 걸 가지고 하강 이미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본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건 시간 투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잘 들어 이런 선지 있지. 우리 요 정도부터 얘들아 같이 읽어줘. 키워드야. 시작.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끊어주고 다음 시작.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얘들아 비유는 보자마자 그냥 동그라미 쳐도 되는 거야. 알겠어? 시에서 쌤 따라해봐. 잘 들어 지금부터. 따라해봐. 비유, 상징. 원래는 다른 거거든 둘이. 근데 2학년 수준의 문학시험에서 그거 안 물어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시에는 비유랑 상징이 쓰일 수밖에 없어. 안 쓰이는 시가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가시리 기억나? 내가 가시리 수업에 너한테 그랬잖아. 가시리는 직접적인 시다. 독특하게 비유랑 상징이 없다. 그런 독특할 때만 그런 거지 대부분의 시는 이거 다 쓰이는 거예요. 쌤 믿고 가도 됩니다. 앞으로 기말고사에서 현대시 선지 나왔는데 비유를 활용했다, 상징을 활용했다, 이런 거 밖에 봐도 돼. 이런 거에 고민하지 말라고. 지금 쌤 말 잘 들어줘야 되더라. 이런 거에 고민하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또 봐봐. 대상,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대상인지 화자인지 이건 주의해야 돼. 정말 대상인지 화자인지 이건 구분해야 되지만 대상의 모습을 자 구체적 형상화. 시에서 구체적 형상화 안 쓰인 시는 하나도 없어. 이런 거는 그거 밖에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 선지는 대상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쌤 같은 사람, 쌤들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거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분명히 또 활용할 거야. 이런 선지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어차피 뻔히 나오는 선지거든. 하강 이미지, 비유, 상징, 시적 허용, 뭐 단정적 진술, 뭐 어조, 종결함의 특징 이런 것들. 알겠죠? 그 다음 자 이것도 외부 지문 시였고 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인데 이 시 혹시 본 적 있다? 손 들어봐. 손 내려. 본 적 있었어? 이 시는 근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여기서 거울의 의미가 거울은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지만 거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 했겠냐. 그러니까 거울은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게도 해주고 하지만 막혀있으니까 만지지 못하게 하고 뭐였죠? 유리창과 같은 거죠. 단절과 연결 그런 거였죠. 그래서 문제 선지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외부 지문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보이니? 성석재의 다른 소설이 나왔던 거 기억나지? 이런 거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장에서 다시 읽어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한 거 딱 한 개. 생과 아이 컨택. 이 소설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는 뭐를 확보해야 된다? 시간 확보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 그럼 대충 읽잖아.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면 문제 선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준비하려고 막 소설 외부 지문 다 읽어본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약속할게. 현대시는 연습해야 돼. 내 목표는 너희 내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한 번만이라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현대시들 쫙 풀린 다음에 처음 보는 현대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게 이번 내 기말고사의 목표야. 오늘부터 진도로 빨리 나가버린 다음에. 알겠어요? 현대시는 꼭 대비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현대시를 대비시키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현대시 예측 못해. 그러니까 처음 보는 현대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건 내가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소설은 못해.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은 방법밖에 없어요. 제 쌤 말 공감되니 얘들아? 시간 확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설은. 그리고 소설도 길었지만 보기도 엄청 길잖아. 이런 거 읽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지. 알겠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그러니 아이 컨택. 이번에 클리닉 테스트4 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본문 보자마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바로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기도 했고 물론 모두 고르기 아니었지만 선지 자체가 전부 다 자세히 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 이 성석재 다른 소설을 다 자세히 읽어야지 이런 선지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수다 라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그리고 자, 이런 거는 쉬운 외부 지문, 이런 거 이거 감정이 기억나지? 이거 우리 외부 지문 프린트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야. 표현법 이런 거는 예측,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죠. 감정익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설명할 건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너희가 갈래다들 암기했었죠? 갈래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 언급된 건 두 문제지만 제대로 나온 거 이 한 문제. 근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갈래는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혹시 모를까봐 갈래 암기했는데 갈래 문제 안 나온 거 아니야? 착각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갈래랑 관련된 게. 그 두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갈래는 암기를 꼭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너희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마무리할게. 아이 컨택. 어쨌든 이번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은 축하하고 좀 기대보다 안 나온 친구들은 이 시험이 이런 성향의 시험이구나. 외부 지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가 힘든 시험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그래서 수능 공부 너무 필요하고, 근데 수능 공부 선지보다 내신 선지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시험에서 꼭 쌤이 현대시 외부 지문은 대비를 해준다는 걸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너희도 쌤과 진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끝나고 나서 외부 지문 현대시를 해석하는 훈련을 꼭 쌤과 해보도록 합시다. 대답. 혹시 높아지면 한 번만 더 아이 컨택. 쌤 따라해봐. 비유. 따라해봐. 비유. 상징. 시에서 이런 것들은 안 쓰일 수가 없다. 쌤 따라해봐. 구체화. 형상화.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너희의 문제점 하나만 짚고 진도 나갈게요. 너무 질문을 안 해. 우리 문제 규제에 있는 선지들 중에서 비유, 상징, 시적 허용, 객관적 상관물, 이런 문학적 표현들, 뭐 성찰, 애매한 단어들, 뭐 성찰, 회환, 이런 단어들 있잖아.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직접적, 간접적, 주관적, 객관적, 이런 것들. 우리 문제 규제 선지에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분명히 읽으면서 애매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답만 고르고 답이 맞았어. 그럼 동그라미 치고 기분 좋게 넘어가지. 그렇게 하지 마. 다음 주에 문제가 나갈 텐데, 문학은 문제를 풀면서 선지에 나온 개념어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시험장에 또 헷갈려. 너희 집에 가서 중간고사 우리 풀었던 문제 규제 한번 선지 훑어와봐. 여기 나온 개념어들 거의 나왔어요.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지들 하나하나가 OS인지 판단하고 거기 나온 개념어들이 맞는지 틀린지 애매함이 있으면 갖고 와서 쌤한테 형광펜 체크해서 갖고 질문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 알겠어? 특히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문학이 애매하다, 나는 수학처럼 딱딱 떨어진 걸 좋아하는데 문학은 너무 애매해요. 애매하지 않은데 니네가 못해서 애매한 거야.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알겠어? 그거를 문제기를 통해서 기르고 헷갈린 것들을 갖고 와보세요. 약속하고 쌤이 그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도록 할 테니까. 솔직히 수업 때는 못해. 내가 수업 때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 사실 진도랑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과제를 해온 걸 쌤한테 평일에 갖고 와서 쌤과 질의응답 하면서 선지를 보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기억하길 바란다. 이해했으면 대답해라. 이해되니 얘들아? 기말고사 잘 보자.